새로운 영화 소식과 영화 속 서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죠. 무비 토크입니다. 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영화계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또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감독 및 배우 내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J.J. 에이브람스 감독과 3명의 배우 아담 드라이버, 데이지 리들리, 존 보예가가 지난 9일 한국을 찾았습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이들의 내한 소식에 밤잠 설치셨을 우리 스타워즈 팬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오신 김에 좀 워낙에 베일에 쌓인 작품이잖아요. 쫄깃쫄깃한 정보 좀 주고 갔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는 10년 만에 새롭게 부활한 스타워즈 시리즈의 7번째 작품입니다. 네. 하지만 제작사인 디즈니는 영화의 줄거리조차 철저히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안방마님이었던 조지 루카스 감독이 물러나고 대신 에이브람스 감독이 새로 연출을 맡게 되면서 팬들의 관심과 궁금증은 고조된 상황이었는데요. 네. 개봉이 당장 다음 주인 12월 17일이지만 여전히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내한한 에이브람스 감독은 기존의 팬과 새롭게 유입될 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했냐는 질문에 루카스필름 대표이자 제작자인 캐슬린 케네디와 스타워즈 속 세계를 배경으로 이 시대의 젊은 여성이 세상과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이번 영화에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 레이를 주목해달라는 말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내한한 신인 배우 데이지 리들리가 레아 공주에 이어서 스타워즈 시리즈의 새로운 여주인공 레이로 캐스팅된 배우입니다. 네. 예, 데이지 리들리는 이번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스타워즈의 유명한 대사죠. 포스가 함께하기, 네. May the Force be with you라는 말을 한국어로 전해서 좀 인상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시리즈의 새로운 악당 카일로 렌 역을 맡은 아담 드라이버는 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스타워즈 사상 가장 아름다운 라이트 세이버가 탄생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핀 역을 맡은 존 보예가는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기적인 남자에서 선의라는 대의를 쫓는 남자로 변모해가는 캐릭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이제 개봉까지 일주일 남았다 그러니까 네. 그 일주일 동안에 지난 시리즈 복습하면서 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어떤 건가요? 네, 한 해의 독립영화를 정리하는 장이죠. 서울 독립영화제가 지난 4일 폐막을 하면서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예. 내일 서울 독립영화제.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작품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을까요? 먼저 대상은 가족도 친구도 집도 없이 홀로 추운 거리를 떠도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박석영 감독의 스틸 플라워에 돌아갔습니다. 네. 최우수 작품상은 권만기 감독의 초능력자, 우수 작품상은 김수정 감독의 파란 잎이 달린 얼굴, 심사위원상은 박홍민 감독의 혼자, 그리고 오민욱 감독의 범전이 수상을 했습니다. 독립영화에 주목할 만한 배우들에게 주는 독립스타상은 여름의 끝자락의 윤금선아, 네. 스틸 플라워의 정하담 배우가 공동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지난해 이 독립스타상을 수상한 배우가 바로 변요한 배우였습니다. 그 1년 사이에 굉장히 스타가 됐잖아요. 그럼요. 예, 윤금선아, 정하담 배우도 앞으로 우리가 더 자주 만나게 될 얼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정하담 배우 같은 경우는 그 검은 사제들에서 무당역으로 네, 나왔던 그분이죠. 기억하시는군요. 네. 네, 이렇게 굉장히- 독립영화 배우들, 네. 또 독립영화 시장이 더욱더 커져야 우리 영화의 미래도 밝아지는 거니까요. 앞으로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 사랑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계 핫 이슈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영화계 신작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작품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달콤살벌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영국 로맨틱 코미디의 명가 워킹 타이틀이 제작한 갱스터 영화 레전드입니다. 보통 갱스터 영화라고 하면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뭔가 묵직하고 터프한 그런 영화가 될 텐데 어떻게 갱스터 영화가 달콤살벌하다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레전드는 1960년대 영국 런던을 접수한 쌍둥이 갱스터 형제 로니 크레이와 레지 크레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워킹 타이틀은 이 거친 남자들의 삶을 사랑과 사랑의 상실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는데요. 그 영화는 로니와 레지의 흥망성쇠를 따라갑니다. 그 흥망성쇠의 열쇠를 프란시스 시어라는 여성이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프란시스는 레지가 사랑한 여인입니다. 프란시스는 레지가 합법적인 일을 하면서 깨끗하게 살길 바라고요. 네. 동생인 로니는 그럼 프란시스에게 형을 빼앗길까봐 프란시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지는 동생과 연인 모두를 만족시키고 합니다. 만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결국 로니와 레지와 프란시스 이 삼각관계가 영화의 서사를 지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줄거리도 줄거리지만 지금 국내 팬들 중에도 이 배우 좋아하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네. 톰 하디. 네. 맞아요. 1인 2역을 맡아서 네. 이 연기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예, 역시 뭐 기대한 것처럼 잘 하고요. 톰 하디는 매드맥스나 로크, 다크나이트 라이즈, 인셉션 같은 영화로 이렇게 유명한 배우고 네. 출연하는 작품마다 굉장히 변신을 예. 즐겨하는 배우입니다. 이번엔 로맨틱한 영웅과 미치광이 캐릭터를 한 영화에서 동시에 표현해내서 놀라움을 안겨주는데요. 언뜻 보면은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만큼 각 캐릭터의 개성을 잘 살려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 미치광이 로니 캐릭터를 연기할 때 톰 하디의 모습이 좀 더 흥미로웠었는데 네. 네. 톰 하디 역시도 그 로니를 연기할 때가 더 재밌었다고 하네요. 네, 톰 하디 하면 일단 걸걸한 목소리가 참 맞아요. 인상적이고 그게 네. 매력인 배우인데 그래서 좀 강한 이미지거든요.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신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 주실 작품도 사랑에 관한 영화라고 하네요. 어떤 영화입니까? 네,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원작 소설이죠. 그 마담 보바리가 다시금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골 의사의 아내가 된 엠마 보바리가 단조로운 결혼 생활과 시골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사랑, 세속적 욕망에 집착하다가 결국 파국을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저는 이 마담 보바리를 읽어보질 못했어요. 물론 영화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원작 소설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예, 마담 보바리는 워낙에 유명한 그 고전이다 보니까 이미 장 르누아르라든지 네. 빈센트 미넬리, 클로드 샤브롤 같은 감독들이 여러 번 영화로 만든 바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예, 프랑스 출신의 소피 바르트 감독은 그 원작 소설에 최대한 충실하게 이번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원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지는 않지만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영화적인 순간을 만들어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인 에어, 스토커 같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인 미아 와시코스카가 보바리 부인을 연기했는데요. 네. 이야기보다는 캐릭터와 정서가 중요한 영화인 만큼 그 미아 와시코스키의 섬세한 감정 연기가 영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영주 씨도 영화 장면이 지나갈 때 푹 빠지시네요. 잠깐인데. 집중하게 되네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도 판무파탈, 치명적 여성이 주인공 영화라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네. 건가요? 네, 판무파탈이라고 소개하기는 좀 그런데요. 아, 그래요? 네.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나를 미치게 하는 여자라는 영화인데요. 어. 사고 친 후에 그리고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그 코미디 감독 주드 에파토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번엔 주인공이 자유연애를 외치는 30대 여성입니다. 아, 그래요? 자유연애를 외친 30대 여성이 요즘에는 그렇게 드물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여주인공의 매력을 알고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그 주인공은 잡지사 에디터로 일하는 에이미라는 여자입니다. 네. 에이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자유연애주의자가 되는데요. 한 남자에 올인하고 가정에 헌신하는 게 에이미의 시선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한심한 일입니다. 그녀는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자신의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데요. 그러다가 에론이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그녀의 연애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네.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 연기가 어떻습니까? 배우들의 연기가? 네, 나를 미치게 하는 여자는 그 에이미를 연기한 배우 에이미 슈머의 원맨쇼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아, 네. 에이미 슈머가 직접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고요. 네. 그 자기애가 강한 미혼의 30대 여성이라면 이 영화의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여성을 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남성분들이라면 네. 여성의 심리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다 보셔야 된다는 그렇군요. 얘기네요. 네, 여성도 남성도 흥미를 가지고 봤으면 그래요. 좋겠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영화 나를 미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코너 속의 코너군요. 네, 네. 영화 속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 영화가 사랑한 서울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 속의 서울의 모습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벌써 500만 명이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습니다. 네. 4주 연속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역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의 흥행 기록을 깨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영화 내부자들입니다. 내부자들. 예.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 아이고야. 네, 그 이게 말씀, 계속해서 뭐 500만 이상 봤으니까. 네. 계속해서 맴돌아서 예, 이 영화의 명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 또 나온다고 네, 제가 네. 소식 전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개봉 영화에서 무려 50분이나 추가된 버전이 그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으로 12월 31일에 개봉을 합니다. 네. 상영 시간이 그럼 총 3시간이 되는데요. 그렇겠네요. 예, 내부자들 이 디 오리지널에서는 개봉 버전에서는 빠진 캐릭터의 전사라든지 캐릭터들 간의 관계, 그리고 진짜 권력가들의 이야기가 심도 깊게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부자들은 유명 언론사의 논설 주간 이강희와 그를 믿고 따르던 정치 깡패 안상구, 그리고 안상구가 가로챈 비자금 파일을 추적하던 검사 우장훈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에서는 국회의원 장피루라든지 오 회장이라든지 정재계 인물들의 이야기도 더 자세히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영화에서는 서울의 어떤 곳들이 등장하나요? 예, 서울의 상징적인 두 곳이죠. 그 여의도와 광화문. 예, 아. 정치인과 언론인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보니 내부자들은 여의도와 광화문을 주요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일보 논설주간 이강희의 사무실은 광화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 그리고 그 뒤로 광화문과 청와대까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풍경이 보이는데요. 예. 실제 이강희의 사무실은 세트를 따로 지어서 촬영을 했고요. 창문 너머 풍경을 통해서 조국일보가 광화문에 있는 언론사라는 설정을 관객들이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끔 합니다. 제가 영화 보면서도 궁금했었는데 광화문이라는 장소를 굳이 이렇게 꼭 집어서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있겠죠. 네. 광화문이라는 공간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네. 대선 후보 장피루를 막부에서 조종하는 이강희의 야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정치 권력과 언론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풍경숏이 영화에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광화문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여의도라고 하셨는데 네, 여의도는 여의도. 어떻게 영화 속에서 다뤄집니까? 네, 국회의사당에 있는 여의도 역시 영화의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피루의 라이벌인 김서구 의원이 영화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라든지 이어서 차 안에서 이강희의 논설을 읽고는 그 창문을 내려서 신문을 버리는 장면. 한강 건너에서요. 네, 네. 거기서 생각납니다. 예,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 보통 여의도 입성이라는 말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는 뜻인 것처럼 여의도는 정치와 뗄 수 없는 공간인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다시 한번 여의도가 풍경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변호사가 된 우장훈의 사무실을 안상구가 찾아갑니다. 둘이서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서 한강 너머의 여의도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 이 대사가 네.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합니다. 예. 그 기득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내부자들이 광화문과 여의도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이 500만을 돌파했죠. 과연 감독판 3시간짜리 내부자들은 어떤 성적을 거둘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공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재미가 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주연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